언니의 따끈따끈 독설 잘 지내셨어요? 뭐 하루 만에 인사하는 거라 뭐 잘 지냈냐고 하기도 자주 보니까 좋죠. 저도 그런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또 역시 해외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주셨습니다. 스페인, 영국, 미국, 일본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해외에서는 사실은 강의를 접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유튜브로 매일 볼 수 있으니까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다 하셨는데 제가 더 마음이 훈훈하고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은 이런 글을 주셨어요. 아, 이분도 유튜버시네요. 손승옥 씨는요. 좋아하는 일만 할 거야 라고 외치던 저에게 아주 강한 일침을 주셨습니다. 어머, 근데 누나라고 불러야 하는데 자꾸 언니라고 부르고 싶네요. 그냥 언니라고 불러요. 뭐 할 수 없지, 뭐 남자도 다 언니라고 해요 요새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글들을 주셨는데 한 분은 이분도 어머 이게 꿈이야 생시야, 뉴욕 사는데 너무 좋다고 항상 업그레이드 많이 해달라고 해주셨고요. 또 이분도 스페인에서 매일매일 따끈따끈 독서를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또 동경에서부터 들었다는 팬도 계시고요. 영국에 계시는 팬은 저 이번에 뉴욕 내일 모레 간다 그러니까 뉴욕 가면 맛집 많으니까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찌는 거 걱정하지 말고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앨리스님은 하기 싫어서 귀찮아서 미루고 있던 일들을 핑계만 찾고 있었는데 아, 이거 진짜 내가 부피를 키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에 한 말이 제일 마음에 닿는데요. 김주한 씨는 울 일이 아니여,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내가 얘기했더니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네요. 저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좀 위로 좀 해줄 걸, 또 독서를 했나? 그러고 내가 가슴 치고 우리 직원이 아우 대표님 끝까지 위로 코드로 가지 왜 갑자기 버럭 그랬냐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러니까 천만다행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공감 100% 하신다고 이하롬 씨도 글을 주셨고요. 아, 정말 한국에서는 기회가 많지만 직접 강의 가기도 좀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고 유튜브 만세라고 만세를 불러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 스페인, 영국, 일본 틈에서 정소진 씨는 소심하게 손을 드셨습니다. 여긴 대구예요.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지 모르셨대요. 근데 알고 나서 얼른 구독했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강의도 많이 열심히 들으시고 이렇게 댓글도 엄청나게 올려주시고 댓글 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귀찮고. 근데 이렇게 소식 주시니까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오랜만에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까요? 사람과 대화를 한다 그래서 다 친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대화는 대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단절이 되고 내 저걸 다시는 보나 봐라 하고 끝장이 나는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리 와. 그냥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 좀 하자. 근데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깔끔하게 관계가 정리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대화 실력이 늘을까요? 나이가 들면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 늘까요? 아니요. 그건 사람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공감할 줄도 모르고 자기 얘기만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살을 뺐잖아요. 그래서 그때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웨이트 트레이닝, 근육 만드는 거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복근 만들기 막 이런 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쳐다보고 조금 더 하면 생기겠구나. 정말 열심히 복근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막 이런데 팔뚝 근육도 막 근육을 만들려고 엄청 열심히 운동을 했거든요. 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새 관심사가 그거니까, 응?
사람 만나면 왜 그 사람 관심사가 그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줄창하게 돼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막 만나서 내 배 근육이 어떻다는 둥, 뭐 팔이 근육을 만들려고 내가 팔 운동을 어떻게 했다는 둥, 막 이런 근육을 만드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닭가슴살을 하루에 뭐 200g, 300g을 먹는데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땐 닭가슴살 먹을 때 막 이가 아프다. 그래도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는다. 단백질 쉐이크도 먹는다 막 이러면서 내 친구한테 보여줬어요. 야 봐라 봐. 야, 나 근육 진짜 많지. 너 너무 괜찮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내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머 너 근육 진짜 많이 생겼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한참 해야지 내가 그 얘기를 더 이어가고 한 10분 20분 재밌게 관계가 쫙 형성될 거 아니에요. 나의 관심사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두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죠. 대부분 주제에 공감할 때 사람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뭘 했는지 아세요? 얘 미경아 있잖아. 내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잖아. 너 근육 잘못 만들다가 근육 녹아내는 사람 있다? 그러면서 닭가슴살 먹으면서 근육 많이 해갖고 오히려 몸매가 이상해진 사람, 못생겨진 사람, 얼굴이 이상하게 변한 사람 이런 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봐요. 내가 승질이 나나 안 나나? 내가 닭가슴살 먹으면서 확 근육 열심히 키우고 살 빼고 운동한 얘기는 얼마간 했냐면 한 10분 했나? 에? 근데 근육 만들다가 오히려 더 문제 생긴 사람 얘기를 20분을 하는 거야. 20분을. 나 얘기할 틈도 안 주고.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얘는 내가 살 빼고 운동하는 걸 안 좋아하는구나.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얘는 내 인생의 성취감에 대해서 나처럼 자랑스러워하거나 격려하지 않는구나. 3단계 올라가 볼까요? 얘는 나 싫어하는구나. 4단계 더 올라가 볼까요? 10년 전부터 그랬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자를 순 없잖아요. 인간관계를. 그래서 또 만났어요. 물론 지금도 친구 관계로는 있어요. 그러나 어떠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장벽이 하나 있어요. 내가 관심 갖는 일, 내가 잘 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얘는 늘 왜 그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거 해서 더 잘못된 사람 얘기, 이래서 찬물을 끼얹는데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면요, 공감파와 찬물파가 있어요. 아주 찬물을 끼얹는 사람 있어요. 나는 그 친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나도 찬물파인 적 없을까?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나도 확 찬물을 끼얹은 적 없을까 생각해보니까 있어. 왜? 많으세요. 뭘 많아 많기는. 그 많지는 않아. 우리 직원이 또 많다 그러네. 그러니까 참 남을 보고 나를 배우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그 친구가 우리 직원 중에 누가 혹은 우리 애들이 막 그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야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엄마 얘기 들어봐. 뭐 이러거나 아니면 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그러면서 잘난 척을 했던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감에서 찬물을 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난 척이에요. 근데 나도 살면서 내가 아는 걸 급히 알려주고 싶어서 혹시 너 잘 되라고 혹시 걱정한다라는 핑계 하래 내가 그 사람을 안아주고 공감하는 대신 찬물을 끼얹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할 때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대화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막 흥분해서 나하고 싶은 얘기 하지 말고 대화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공감하나? 아니면 찬물을 끼얹고 있나? 만약에 같은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공감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는 거를 오랫동안 공감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걸 4번, 5번 연속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내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찬물 끼얹는 걸 5번 이상 당하고 그 사람 앞에 서 있고 싶겠어요? 절대 안 서 있고 싶죠.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야 하는 문제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 관계가 좋은 이유, 친구가 10명, 5명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애들끼리는 잘 찬물 안 끼얹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좀 안다, 인생에 대해서 배웠다, 뭐 좀 내가 깊이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잘난 척으로 특히 우리 자녀들한테 찬물 끼얹고, 혹시 직원들한테 찬물 끼얹고. 나이 든 사람이 제일 나쁜 인간관계가 뭔지 아시겠어요? 잘난 척으로 찬물 끼얹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남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진 않나.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찬물 파되면 큰일 납니다.